안녕하세요. 지금 집값이 매우 헷갈린다고 합니다. 집값이 이제 떨어지는 폭이 줄어들었다. 아니면 이제 바닥을 찍고 다시 반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의견들이 분분하다고 합니다. 언론의 뉴스만 보면 벌써 집값은 급매물들이 소진되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현실은요. 현실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쪽 저쪽 똑같은 지역이지만 다른 얘기들을, 너무 상반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지금인 것 같습니다. 왜 이럴까요? 윤석열 정부가 빚내서 집 사라고 하는 분위기를 계속 내고 있고, 한쪽에서는 중도금 대출 제한을 없애버리고 실제로 집값의 60%까지를 대출로 다 해결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2, 3분기부터 이제 충당금 적립 금융권에 요구해서 최소한 2.5% 이상 이제 시중금리가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이제 분위기가 이제 조성이 되고 있죠. 게다가 미국은 여전히 기준금리를 이제 올릴 생각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현실이다 보니까는 점점 더 이게 어떻게 되려나, 어떤 일이 벌어지려나 이제 고민들을 더 많이 하는 게 사실이죠. 이제 고민이죠. 고민입니다. 과연 지금 집값이 어떻게 되려나 하고 많은 생각들을 이제 사람들이 하죠. 근데 실제 현실에서는 어떠냐? 집값 따위에 관심을 아예 못 가집니다. 왜 못 가지겠습니까? 왜? 먹고 사는 게 너무 큰 걱정이니까요. 어떻게 집을 살까 말까 고민을 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되더라는 거죠. 이제 웃기는 거죠. 이래저래 어떻게 되려나,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많은 고민들을 하는데 좀 두고 봐야 될 상황이죠. 절대로 지금은 함부로 뭔가를 결정해서는 안 되는 시기다라는 거죠. 왜냐? 왜 함부로 뭔가를 생각해서는 안 되냐? 여차하면은 지금 잘못 샀다가는 뒤집어 쓰기 때문인 거죠. 저기 잠실에 어딥니까? 잠실 진주 아파트. 그쪽에 이제 분양권을 산 사람들이 최근에 이제 시사 프로 이런 데 나오더라고요. 분양권을 몇 억을 더 주고 샀는데 실제로 그 이자도 이제 그걸 살 때하고 비교했을 때는 지금 이자가 월 100만 이상 올랐는데 최근에 와서 그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을 무이자로 해주기로 했었는데 그게 갑자기 6년치를 이제 소급해가지고 갑자기 다 내놓으라 그러니까 뒤집어지는 거죠. 게다가 이제 건설 비용은 계속 이제 더 늘어나서 분담금이 계속 이제 더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니까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이런 상황들이 어디 거기뿐인가? 아니죠. 저희 개포 쪽에도 분양받은 사람들도 지금 머리가 아프다고 하죠. 왜?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서 못 들어가고 전세 가격이 폭락해가지고 전세금 받아가지고 잔금 치르려고 했는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이래저래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이제 계속 벌어지니까 이제 걱정하는 거죠. 근데 더 문제는 뭐다? 2023년 한 3분기, 2, 3분기부터 빠르면 6월에서 늦어도 9월까지 해서 충당금 이제 적립이 이제 2.5% 이상이 이제 적용된다라는 거죠. 적용되면요. 이제 미치는 거죠. 감당이 안 될 거라는 거죠. 그때부터 해서 우두두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다라는 걸 우리는 냉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입으로만 집값을 지금 사야 될 시기다, 아니면 좀 기다려야 된다,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은 집값이 여전히 비싸다. 국토부 장관인 원희룡도 지금의 집값이 분양가격이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미분양 물량이 더 늘어도 감소해야 된다고 얘기할 정도죠. 앞으로 집값이 30% 이상 떨어질 거다라고 전망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한국은행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집값이 2016년까지 되돌아갈 거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지금 14억이다, 15억이다라고 하는 이제 아파트들의 가격이 2016년에 5억이었고 6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미로 짐작해 보건데 이제 앞으로 한 절반 이하로 가격이 내려갈 수 있겠구나라고 추정을 하죠. 물론 지역에 따라서 이제 다 다릅니다. 어떤 지역에는 집값이 지금 예를 들어서 뭐 7억이에요. 근데 2016년에도 한 6억 정도 했어요. 별 차이가 안 나요. 이러면은 뭐 그 집값이 갑자기 지금 7억이라고 한 4, 5년 뒤에 3억이 되거나 2억 5천이 되는 일은 좀 적겠죠. 그럴 가능성은. 확실한 건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는 거고, 과거와 비교했을 때 흐름이 어느 정도인지는 어느 정도는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집을 살 때 내가 예를 들어서 강남에 살고 있는데 내가 갑자기 뭐 영종도에 집을 산다, 아니면 저기 세종에 산다, 이런 건 사실 좀 뜬금없는 얘기잖아요. 대체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주변에서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에 부동산을 살 가능성이 큽니다. 그 말은 뭐냐? 시세를 어느 정도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느 정도였는지는 대체로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 자기가 발로 뛰고 현장에 가보고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서 움직이는 게 낫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정부가 내놓는 뭐 통계 이런 것들 함부로 안 믿는 게 좋습니다. 뭐 부동산 시세가 이제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죠.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 뭐 보면 신고제이다 보니까 가격이 가짜죠. 못 믿는다라는 거죠. 그런 걸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함부로 그러한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들만 보면서 뭐 그래 집값이 많이 올랐네 어쩌네 이런 얘기들은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에 가격 조작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그 가격을 보면서 내가 돈을 벌었다고 기뻐하는 건 좀 어리석은 일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자양동에 뭐 빌라가